이 가운데서 오늘 반제역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제역 전문가가 그동안 시황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해석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 풀베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는 그 말씀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시장은 좀 돌아설 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장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제역입니다. 네, 주식 투자라고 하면, 네,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리스크를 전혀 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위험 선호, 위험이라는 좀 단어가 조금 이제 억양이 좋진 않은데, 이제 영어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모험을 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안정적인 수익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혀 리스크를 걸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지금 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지금은 리스크는 좀 적고, 로우 리스크, 그리고 잘하면 수익은 하이 리턴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환율, 달러 환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5월 12일이었네요. 그래서 5월 중순쯤에 1290원, 1300원을 찍지 못하고 정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제 123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오늘은 조금 미국장이 휴장이죠. 그러면서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그것을 이제 바로미터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근에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이 좀 오전에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들어 올리면서 한국 시장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10월이면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외인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무려 코스피만 18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1조, 거의 뭐 20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또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러 환율이 좀 원화 환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인들이 매도세가 좀 더 이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달러 환율이 내려오면서 또 우리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간만에 코스피, 코스닥 기관 매수, 외인 쌍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물론 아직 대외적인 리스크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이라고는 저는 이제 추세를 보는데요.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도 묻힙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좀 안 좋은 악재도 좀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사태까지만 해도 시장은 거품이 많이 꺼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악재가 더 두드러 보이는 그런 약세장의 흐름이 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목요일장,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실적 우려는 이미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실적 우려는 이미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시장에서 장외에서 9% 빠졌다가 결국에는 6% 정도 마감을 했었는데 본장에서는, 목요일 본장에서는 시초가 마이너스 5%에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왜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시총이 작지 않습니다. 무려 삼성보다 더 많습니다. 시총이 거의 600조에 가깝습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스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시총이 비교적 좀 적은 회사였지만 이렇게 시총이 큰 회사가 다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악재보다는 좀 더 호재 또는 기대감에 좀 더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고 결국 금요일에도 좀 들어 올려졌고, 어제는 어제 외인 기관 쌍매수, 그리고 달러 환율도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물론 오늘 아침에는 미국장이 좀 휴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어제 좀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좀 용기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말씀을 드렸고, 어제 댓글에서 어떤 분은 현금 보증을
비중을 이렇게 100% 가지고 계시다라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지금은 좀 용기를 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전 세계를 짓눌렀던 코로나도 지금은 웬만해서는 네, 물론 여전히 방역은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의 시장에 영향 끼칠 정도는 좀 지났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보다는 이제 리오프닝에 좀 더 관심이 많이 좀 두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하이 봉쇄 6월 이제 내일부터는 6월입니다. 6월에 이제 상하이 봉쇄, 중국 봉쇄도 풀리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이 휴정했습니다만 유럽 시장은 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이제 여전한 리스크입니다만 그렇죠? 이게 해결되면 뭐 다 잘 풀리겠죠. 근데 뭐 푸틴의 그 건강 이상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물가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 유럽 시장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이게 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만 다른 이제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수순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 리스크보다는 어떤 기대감에 더 우리가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이라서 여러분도 조금은 용기를 좀 내시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